1억으로 연금 얼마나 잘 받을 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이것은 60세의 경우에 1억을 가지고 연금 60세부터 90세까지 연금 수령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은행에 넣었을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은행과 보험을 결합해서 최고 배분 조합, 그 다음 이쪽은 연금 체감형 특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1억으로 60부터 90세까지 31회 미래 예상 금리는 1.2% 했습니다. 은행에 넣었을 때 보통 0에서 1, 2% 정도 미래 예상 금리가 움직인다고 예상할 때 미래 평균 금리는 1% 정도 잡는 게 무난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1.2%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자 소득세를 15.4%를 매년 빼게 되죠. 은행에는. 그러면 여기 은행과 보험의 예시를 해놓은 것은 우리가 일시납을 은행에 넣어놓을 경우는 처음부터 이자가 불어갑니다. 그런데 보험에 넣어놓으면 처음에는 사비가 빠져나가죠. 그런데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처음에 사비는 빠지지 않지만 계속 매년 15.4%의 이자 소득세가 빠지고, 보험은 처음은 사업비가 붙어서 제대로 막 팍팍 풀어나지 못하지만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결국 뒷부분에 가면 보험이 유익할 수 있을 것이고 앞부분은 은행이 유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1억을 은행에 어느 정도 넣어서 몇 번 은행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몇 번 언제부터 보험에서 생활을 하는 그 최고의 조합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자, 예시를 보면 우선 1.2% 예상했을 때 1억을 일시납했을 때 60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은행에서 373만 8,250원씩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0이죠. 그것을 여기 보면 이제 5번. 자, 5번 똑같은 378만 원씩을 은행에 1,800을 넣고 보험에 8,100을 넣으면 이게 마지막에 똑같은 378만 원 은행과 같이 타고 1,478만 원의 이 잔액이 생깁니다. 여기 잔액 여기 있죠. 유선. 그 다음에 만약에 6번 은행에서 6번 생활하게 되면 유산이 1,530만 원, 여기 1,530만 원, 7번 하면 요게 2,500, 7,400 해서 잔액이 1,500만 원. 8번은 유산이 1,600, 여기 1,600. 9번은 남는 유산이 1,619만 원. 10번은 남는 유산이 1,628만 원. 11번은 유산이 1,627만 원. 줄어들었죠. 조금 전에 10번은 유산이 1,628만 원까지 늘었다가 11번 은행에서 꺼내서 주고 그 비율로 3,570, 6,420 했더니 조금 전에 1,628에서 1,627만 원으로 줄었죠. 그 다음에 12번 하니까 1,610만 원으로 더 줄고 13번 하면 1,590, 16번 1,480. 그렇죠. 점점 줍니다. 그래서 아까 10번째를 최고로 10번째 1,628만 원을 최고 효율로 연금 수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꼭 그걸 꼭지점을 해서 내려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경우 1억 중에서 은행에 3,573만 6천 원을 넣어놓고 그 다음 보험회사에 6,426만 원을 넣어놓고 은행에 373만 원씩 10번을 인출해서 연금 수령하고 그 다음에 11번째부터 70세부터 90세까지 그동안에 불어나고 있던 보험에서 꺼내서 연금생활을 하시라. 그러면 은행에서 애초에 넣어놨을 것에 비해서 똑같은 연금 수령하고 1,628만 원을 남길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을 그러면 아예 연금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연금 전가했을 때 1번 하고, 자, 그러면 아까 5번부터 보겠습니다. 5번은 원래 370 탈 것을 400만원, 406만원, 8.7%. 6번은 307만원 탈 게 407만원, 9%. 그 다음 7번째는
307만 원 탈게 9.3%, 여덟 번째는 370 탈게 9.5%, 아홉 번째는 9.6%. 아까 열 번째가 최고였죠. 연금도 당연히 열 번째가 최고 많이 나오겠죠. 역시 9.6%인데 약간 소수점에서 좀 더 탑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 연금 생활을 더 할 수 있다. 노후의 10% 연금 생활 효과가 어딥니까? 그리고 역시 물론 12 하면은 이렇게 아까 줄죠. 13 하면은 이렇게 9.6%에서 9.4%로 줄고 16 하면 8.7%대로 줄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연금 수령액도 아까 열 번째 당연히 열 번째 연금 잔액이 제일 많으니까 연금 수령액도 제일 올라가겠죠. 90.6% 연금 정액 효과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요게 예를 들어서 이제 55세다. 55세고 내가 일시납 1억을 넣고 5년 정도 후 거치하고 60부터 연금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역시 예를 들어서 열 번째 했을 때 이게 그대로 하게 되면 연금 증가는 14.9%, 15% 올라갑니다. 그죠? 아까 55세부터 아까는 60세 때 그냥 일시납을 1억을 넣고 그 다음에 연금 수령을 하니까 약 10% 가까이 증가가 가능했는데 내가 55세부터 1억을 아예 넣어놓고 5년 정도 거치 후에 60부터 90세까지 연금 수령하는 경우는 여기 보시면 14.9%, 15%가 연금 더 올라가더라. 물론 50세에 1억을 거치해 놓으면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무려 20%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일시납을 1억을 넣어놓고 저희가 추천하는 방식대로 운용을 하시면 연금을 20% 더 받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1억을 넣고 60세부터 연금 생활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378만 원이 400만 원까지 됐죠. 409만 원까지 됐는데 요건 뭐냐면 위에 보시면 연금 체감형 특허. 처음은 많이 나중은 적게. 예. 연금 생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매년 해가 갈수록 덜 먹고 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쓰임새가 많은 처음은 좀 더 많이 타고 나중은 좀 더 적게 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금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국내에 연금이 매년 균일하게 나오는 연금 정액형 수령 방식과 국민연금처럼 매년 물가만큼 점점 수령액이 따라 올라가는 최정형 두 가지가 딱 있는데 이것은 연금 체감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년 처음은 쓰임새가 많은 처음은 좀 더 많이 타고 나중은 점점 줄여서 받는.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물가가 뭐 5% 10% 이렇게 팍팍 뛸 때는 연금 체감형이라는 게 사실 조금 부담이 됐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0에서 1, 2% 사이 정도 물가가 저물가로 안정된 선진국형에 접어든 상황에서 그러다 매년 1, 2% 정도 물가를 만큼 덜 먹는 정도를 더 뛰어넘어 물가 이상만큼도 덜 먹고 덜 돌아다닌다는 것을 예상해 볼 때 차라리 맨 처음은 많이 쓰임새가 많은 처음은 많이 나중은 점점 적게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요게 1.1배로부터 시작한다면 원래 409만 원 균열하게 시작하던 것을 처음은 409만 원보다 좀 더 많이 나중은 409만 원보다 좀 더 적게 그게 여기 1.1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처음은 409만 원에서 약 10% 정도 늘었죠. 440만 원, 6만 원부터 출발해서 끝은 360만 원, 약 10% 정도 줄었죠. 10% 정도. 그리고 1.2배 정도를 하게 되면 처음은 400에서 480까지, 나중은 400에서 310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482만 원에서 477, 약 연 5만 원 정도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연 물가 1, 2% 플러스 연 5만 원 정도, 2, 3% 정도의 매년 덜 먹고 덜 돌아다니는 생활도 충분히 유익할 수 있다고 봤을 때 1.5% 정도의 배수도 유익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봤을 때 이게 원래 370만 원 은행에 넣었을 때 370만 원의 연금 생활을 하는 것에 비해서 무려 480만 원 시작이 110만 원 더
윤택한 연금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무려 은행에 넣고 연금 생활할 때 비해서 30%가 윤택한 연금 생활 개시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